오랜 옛날 바이가라는 영술사 일족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바이인,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바이진이었죠. 겁이 많고 소심했던 진은 언제나 마을 아이들의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어디선가 형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었었죠. 형은 그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용감했고 가장 똑똑했습니다. 형이 들려주던 이야기들은 항상 어렵게만 들렸지만 그래도 그런 형이 너무 좋았죠. 형제는 더욱 인형에 가까운 인형을 만들고자 여행을 떠났고 그 여정은 고되고 힘들기만 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형이 있기에 진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형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방법을 찾아 전 세계를 유랑하던 형제가 도착한 곳은 연금술의 도시 프라하였고, 그곳에서 형제는 어느 연금술사의 제자가 되어 연금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여성과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프란시느였죠. 길거리에서 사과를 팔던 그녀의 밝고 아름다운 미소는 지금까지 연구에만 매달려온 진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고 자연스레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려주는 자장가는 연구로 지친 진의 몸과 마음을 따스히 어루만져 주었죠. 하지만 어쩐지 형은 어딘가 그녀가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그래도 진은 그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웠고 그녀가 웃을 때면 사방에서 꽃이 피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카니발도 함께 놀러갔고 오직 그녀 한 사람만을 위한 인형극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나머지 진은 술에 잔뜩 취해 잠들어 버렸죠. 하지만 그날 그렇게 잠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どうしたんだよ兄さん。最近全然勉強に身が入ってないじゃないか。錬金術は己が真理に届くための学問。知識は常に自分たちのためだけにある。そうだよ、当たり前じゃないか。ジンよ、誰かのためを思わない道に何の光が差すというのだ。 이러한 달라진 형의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프란시느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형도 프란시느를 좋아하게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잠들었던 그날 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겠죠. フランシーノは僕が最初に好き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それを横から撮るなんてダメだよ兄さん。 처음엔 형이 너무나 믿게 느껴졌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킨 진은 가장 중요한 건 프란시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선은 그녀의 마음부터 확인해 보려 하는데 フランシーヌ、私と一緒になってくれ。자신이 아닌 형의 고백에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녀의 미소는 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결국 그날 밤 프란시느를 납치해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녀는 자꾸만 형에게 돌아가려 했고 결국 그는 이후로도 그는 그녀가 도망치려 할 때마다 몇 번이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녀에게 더욱 화가 나고 슬플 뿐이었죠. なぜ僕じゃダメなんだよ。愛してるんだ。愛してるんだよ。僕は人形使いも錬金術も兄さんも捨てた。僕に残っているのはお前だけなんだよ。僕を愛しておくれ。子守歌を歌ってくれよ。그날 이후 프란시느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에 가고 싶다 말했고 이에 지는 프란시느와 함께 그녀의 고향인 프랑스 퀴베롱의 클로그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지는 점점 프란시느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요하고 호수 같은 눈과 마주칠 때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져 버려 자꾸만 그녀의 눈을 피하게 되었죠. 그래서 방 안에만 들어박혀 그동안 잊고 지내던 연금술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정체불명의 괴질에 걸려버렸고 마을 사람들이 강제로 그녀를 오두막에 격리시켜 버렸음에도 지는 그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그녀를 만나러 찾아갔고 병을 낫게 할 약을 만들고자 더욱더 연구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형이 자신을 찾아내었습니다. 진! あれどうしたんだい兄さん。どうしただと 형은 프란시느를 빼앗아 달아났다며 자신을 나무랐지만 나쁜 건 형이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줬으면서 언제나 나를 기다려줬으면서 언제나 나를 이끌어줬으면서 내가 먼저 좋아한 프란시느를 빼앗다니 모든 게 다 형의 잘못이었습니다. 僕はね、あの日教会にいたんだよ。確かに私はお前の心を裏切った。いいんだよ兄さん。兄さんが驚いてる驚いてる。이후로도 지는 형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에만 매진했고 마침내 비로소 모든 병을 치료하는 생명의 물을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돌을 만들어내는데 프란시느가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냈는지 모를 화재로 인해 그녀는 오두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죠. 오마에も作ったのか。フランシーヌは一度も僕を愛してくれなかった。
兄さんは僕の欲しいもの全部を初めから手に入れてたんだ。違うさ。なぜ彼女がお前から逃げようとしなかったと思う？フランシーヌの心はお前にも注がれていた。お前が気づかなかっただけだ。프란시느가 죽고 형도 떠나버렸지만 진은 여전히 프란시느를 향한 집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느의 머리카락과 생명의물을 이용하여 그녀와 꼭 닮은 인형을 만들어내었죠.ご主人様。あなたと呼んでくれ。はい、あなた。おお。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인형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시느가 카니발을 보며 즐거워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인형에게도 카니발을 보여주었지만 끝내 인형은 웃지 않았죠. 웃지 않는 프란시느는 프란시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버렸죠.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던 그는 어느새 고향에 도착해 있었고 생명의 물에 자신의 몸을 던져 이제 그만 길고 긴 여정을 끝내려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억과 의지를 녹여 보존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물. 만약 이 물에 프란시느의 몸을 녹여 다른 여자에게 먹인다면 프란시느의 의식을 가진 새로운 프란시느가 탄생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불에 타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는데 아니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프란시느의 머리카락이.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퀴베론까지 돌아가 머리카락을 가져오기엔 그의 몸은 이미 너무나 노쇠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물에 녹인 뒤 다른 누군가에게 먹여 젊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선 자신의 머리카락을 녹인 생명의 물을 개에게 먹여 시험해 보았죠. 그 후 지는 인근 마을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납치했고 자신의 의식을 가진 개의 도움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었죠. 그렇게 프란시누와 다시 만날 생각에 서둘러 퀴베롱으로 달려갔는데, 자신이 살던 주택에 누군가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 살고 있었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프란시누 인형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誰？ 자신이 사랑했던 프란시누와 너무나도 닮은 소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フランシーヌ。あなたもそういうのね。似てるのはわかるけど、私の名前はアンジェリーナよ。アンジェ。ついてきて、お母様に紹介するから。感激だわ。私と同じ年くらいの白金が来てくれて。白金。 자신이 떠난 후 어떤 영업술사에게 구원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자신과 인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시로가네가 되었으며, 프란시누 인형은 웃는 법을 찾아 어딘가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프란시누의 머리카락. 아마 여기서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언젠가 프란시누 인형의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체를 숨긴 채 시로가네인 척 연기하기로 했죠.ディーンメーストルって言うんだ。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안젤리나는 더욱더 프란시누를 닮아갔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프란시누와 함께 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머리카락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절대 사랑을 놓치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8년 후 사라졌던 그녀가 일본에서 쇼지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충격에 빠져 곧바로 달려가 일본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는 안젤리나와 쇼지의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척 연기하며, 뒤로는 페이스리스라는 새로운 이름과 얼굴로 시로간에 오라는 오직 자신만을 따르는 인조인간 부대를 창설했고, 새로운 인형들을 만들어 안젤리나와 쇼지의 행복이 절정에 달았을 때 그 행복을 부셔버립니다. 이때 어째서인지 프란시누 인형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오직 바이진의 명령에만 따르는 인형들은 프란시누 인형마저 무참히 공격했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짓밟은 안젤리나를 죽여버렸고, 그 후로도 계속 쇼지의 곁에 머물며 어떻게 하면 그를 더 괴롭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시로간의 본부에서 우연히 쇼지와 안젤리나의 딸 엘레오노를 보게 되고, 안젤리나와 프란시누를 쏙 빼닮은 그녀에게 또다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우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미혼모의 아이를 데려다 아들로 삼았고, 그 아이에게 마사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엔 엘레오놀과 만나 지속적으로 세뇌하여 감정이 없는 마치 인형과도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았고, 마사루를 지키라는 암시를 그녀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마사루의 몸을 차지하게 된다면 견고한 유대로 이어진 그녀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만약 전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그리폰 인형까지 준비해 두었으나 쇼지의 방해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황산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지만 다행히 몸이 완전히 녹아버리기 직전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황산에 녹아버린 몸의 대부분을 기계로 대체했죠. 이후 진은 죽은 척 몰래 숨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마사루와 엘레오놀이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둘 사이에 나룸이라는 방해꾼이 나타나는데,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의 형 바이인과 너무나도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에 대한 복수로 엘레오놀이 자신의 것이 되는 과정을 그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인형들의 소굴에서 죽을 뻔한 그를 구해주었죠. 그리고는 다시 뒤에 숨어 마사루를 지켜보던 중 죽지 않고 살아난 쇼지가 마사루를 데려가 버렸고, 이윽고 기이와 함께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이지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야 했죠. 그리고 바이지는 순식간에 기이를 제압했고 기어코 쇼지마저 죽여버렸죠. 이제는 방해할 사람도 없겠다. 이대로 그냥 마사루에게 자신의 기억과 인격을 다시 전송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은 엘레오놀과 마사루의 유대를 좀 더 굳건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마사루에게 엘레오놀을 지켜보라는 게임을 제안해 둘 사이의 유대를 견고하게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인형들을 보내 마사루가 엘레오놀을 지키게 만들어 둘 사이의 유대가 어느 정도 단단해졌을 때쯤 인형들을 전부 출동시켜 엘레오놀을 납치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그녀에게 자신을 향한 강력한 증오심을 심어 마사루의 몸을 뺏은 뒤 혹여나 그녀가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엘레오노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마사루와 싸웠고, 비로소 마침내 마사루에게 자신의 기억과 인격을 전송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이대로 엘레오노르의 앞에서 쌓아놓은 척 연기하다가 원래의 몸은 패배한 척 사라지고 나면 그대로 마사루의 몸으로 엘레오노르과의 사랑을 쟁취해 우주 정거장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둘만의 낙원을 만들면 모든 계획이 완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마사루에게 패배하는 척 연기하려는 순간
진은 무언가 묘한 위화감을 느꼈고 알고 보니 마사루는 엘레오노르의 피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돌을 몸 안에 품고 있는 엘레오노르의 피는 고도로 농축된 생명의 물과도 같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정확히는 인간의 상태를 가장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생명의 물의 힘은 마사루에게 전송된 진의 기억과 인격을 치료해버렸던 거죠. 이렇게 진의 계획은 틀어져 버렸고 결국 마사루는 엘레오노를 데리고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ここまで来てまたエレオノールエレオノールエレオノール 그렇게 홀로 우주로 날아가 버린 바이진은 문을 연 상태로 출발한 탓에 몸의 대부분이 손상되어 버렸고 그래서 대신 지금의 몸을 버리고 원래의 몸의 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새로운 몸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다 포기하고 모든 걸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지상의 인간들은 포기할 줄을 몰랐고 결국 마사루가 조나병을 치료할 방법을 알아내겠다며 우주 정거장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가 치료법을 알려줄 리 없었죠. 이에 마사루는 진의 입을 열기 위해 덤벼들었고 진은 기꺼이 그 싸움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사실 진 또한 마사루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 자신이 마사루와 엘레오노 사이에 강인한 유대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만큼 분명 마사루는 엘레오노를 한 명의 여성으로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루미에게 그녀를 양보하고 혼자 이곳에 온 것이었죠. 無駄さ言えよなんで女を譲ったマサル白金を最初に好きになったのはナルミ兄ちゃんなんだもん。フランシーノは僕が最初に好き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それを横から取るなんてダメだよ兄さん。そうしたら僕幸せになれたかい。 이에 대한 대답을 진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갑자기 디아만티나가 나타났고 그녀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무시한 채 무작정 사랑을 강요하는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한심한 짓인가를 깨닫게 되었죠.スレス様、私一人をずーっと愛してくれるって言って。なぜ僕じゃダメなんだよ。僕を愛しておくれ。雲海お前が言いたかったのはこういうことなんだろう。スレス様、ひどい。こんなに愛してるのに愛してくれないなんて。仕方ないだろう。 그 순간 디아만티나가 설치한 폭탄이 폭발했고 결국 우주정거장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끝난 상황에 마사루는 끝까지 진에게 매달렸고本当にバカだな。バカだっていいよ。みんなを助けなくちゃ。45分後にはお前が死んでしまってもか。助けたい。見ていられんな。予定噴射時間まで8分。それを超えると間に合いません。始めるぞ。でもなんで手伝ってくれるの？何か企んでるとでも言いたそうだな。何のことはない。ただの気まぐれさ。足はお前の担当だぞ。ゆっくりと進め。気をつけろ。ジャコの足は繰り手の運指が難しい。ああ、注意するよ。ごめん。何さ？別に。ただ兄の気分というものはこういうものかと思っただけだ。一人では何もできず、いつも兄を頼りにする弟。お前がそんな感じさ。そうだよ。そんな言い方を弟はするもんさ。でもあの男、そんな弟をいつも待っていた。よし、持ち上げるぞ。あれ、昔こんなことやったな。あの男と。ああ、そうだ。あったっけな。僕もお前と同じさ。こんなことをしても無駄な人生だよ。僕はゾナハ病の治し方は言わない。だとしたらお前は無駄死にになるわけだ。一番欲しかった女も手に入れずにさ。結局はお前は僕と同じなのだよ。それは違うよ。ん？思い出の中で大好きな人の笑顔が浮かぶ。
笑顔は本当に儚いもので、少しのことですぐ壊れちゃう。でも僕は思うんだ。僕が我慢したからあの人の笑顔は守れたんだって。だからお前と僕は違う。僕は何も持たないでいくわけじゃないんだ。我慢だって？自己満足だな。甘ったるい幻想だ。僕は彼女の笑顔を砕いたよ。よし、アルファ噴射。 그렇게 둘은 우주정거장의 낙하 경로를 바꾸는데 성공했지만お願いだ、その阿病の治し方教えてよ。いいことして天国に行ってくれよ。天国に行ったらまた会っちまうじゃないか。そしたらまたさらって逃げようかな。ねえ、フェイスレス。フーさん、聞こえる？フーさん、マサルさん、お坊ちゃま。白金、歌だ。かわいい坊や愛する坊や. 조나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래전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그 노래와 프란시네의 미소만이 바이지네의 유일한 구원이었듯 그녀를 꼭 닮은 엘레오노르의 노랫소리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었던 거죠. 한편 이제 곧 우주정거장의 추락과 함께 길고도 길었던 바이진의 무대는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끝났다고 해서 관객과 배우가 함께 퇴장할 수는 없는 노릇. 우리는 生き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だ。僕らは僕らのサーカスをやんなきゃいけないんだよ。お前の顔なぞもう見たくないね。一人で行けよ。 그렇게 바이지는 마사루를 떠나보내고 엘레오노르의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어떻게残った? 自分はてめえに作られたんだしよ。ま、付き合ってやるよ。てめえがあんまり一人ぼっちでよ。それじゃあ。ああ、一人ぼっちは寂しいな。なんでマスターを帰らせてやったんだよ。本当にバカだよな。僕の大きな計画のほんの小さな歯車に過ぎなかったやつが全部ぶち壊してしまった。でもな、弟を助けるのが兄だもんな。陰兄さん。僕が間違っていたよ。